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12지지 중에 유, 우리는 닭띠라고 그러죠. 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 명리학을 공부할 때 유 그러면은 양금, 은금 할 때 음금이다. 그러니까 오행 중에서 목, 화, 토, 금, 수 중에서 금에 속하고 유는 금 중에서도 음양의 음금이다. 이런 정도밖에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12지지를 갖다가 계절별로 나누어서 어, 임묘치는 봄이고 사오미는 여름이고 그다음에 신유술은 가을이고 그다음에 해자축은 겨울이다. 그리고 뭐 이 지지의 합충, 파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합은 어떻게 되고 합 중에서도 국과 방이 있는데 방과 국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정도는 배우는데 이 유가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닭은 오행에서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그 설명이 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닐 텐데 해가지고 공부를 이것저것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뜻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궁극에 명리학을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는 거니까 필요 없으면은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궁금하다 하면은 그 제 강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먼저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유라는 것에 대해서 이 유는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전을 찾아본다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한문 그러면 옥편 그리고 그 국어 사전 뭐 이렇게 찾았지만은 요즘엔 전부 다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PC에서 이런 것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그 이용하는 게 네이버 한자 사전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네이버 한자 사전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이버 한자 사전에 보면은 첫 번째 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 달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거의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열째 지지라고 열 번째 지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먹으면 취하는 술 있죠. 그 술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유자 옆에 삼수변을 쓰게 되면 술 주자가 되죠. 그리고 그 유자 옆에다가 법촌자를 쓰게 되면 마디촌자라고도 하죠. 이 촌자를 쓰게 되면은 농익을 술, 농익은 술 주자 뭐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농익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뜻인지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술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항상 요즘에 참고하는 사전이 중국어 사전인데 중국에서 발행한 그 한전이라는 사전이 있습니다. 그 한전을 그 인터넷에서 내려받으면은 그냥 무료로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한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 명리학을 공부하면서도 사실 명리학 공부하면서 한자 모르면은 이게 공부 하나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자는 한번 그 인터넷에서 내려 받으셔 가지고 꼭 한번 그 공부하는데 사용을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한전에 보면 제일 처음 기본 해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기본 해석에 보면은 첫 번째 지지적 제12 그렇게 나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지지의 제10번째 위 자리 그렇다고 그랬죠. 그리고 속개 그렇게 돼 있어요. 속은 뭐뭐한데 뭐뭐에 해당하다 뭐뭐에 속하다 그런 뜻이고 개는 닭개자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아, 용어 계시 시간을 계산할 때 쓰는 계산하는데 쓰임 이렇게 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오는 오후라는 얘기죠. 5점지 7점 그랬습니다. 그래서 5시부터 7시 사이다. 이렇게 딱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실 그 명리학을 공부하는 데는 그 상당한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아예 도움이 되는 게 없고 제가 이제 지지를 지금 쭉 그 지지론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정도 하면서도 설명이 안 돼서 특강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정도로 알아야지만이 이제 그 명리학에 어느 정도 그 다가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데 이제 좀 더 깊이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까지 그래 애우기는 이렇게 애웠어. 근데 이게 근본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이 지금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하려면은 이거 언젠가는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당장 넘어간다 한번 쓱 듣고 만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은 필요할 때 언젠가 그때 이런 거 들은 적 있지 하고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번 찾아보시기를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면서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뭘로 들어가냐 그러면 설문해자에서 유를 뭐라고 해놨느냐. 유는 취야 그랬습니다. 자, 유는 취야. 취를 옥편에 보면은 나아가다 그렇게 돼 가지고 있어요. 좀 더 나아가서 이루다, 성취하다 그런 뜻으로 쓰인다 돼 있는데 지금 이 취야라는 얘기는 그런 뜻 나아가다? 글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나아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는 그래서 이 나아가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 설문해자주 단옥재 선생의 그 해설을 보면은 취야 이렇게 취야는 취야에서 취는 고야 그래놨어요. 우리가 높을 고자 그랬죠. 이 고를 또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숭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산자 앞에
그 종자 쓰는 거. 그래서 마루종자 우리 흔히 높일 숭자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이 높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개마 고원 그러잖아요. 이렇게 고원처럼 이렇게 높이가 팽팽한 그 지대가 높은 것을 높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이렇게 불쑥불쑥 위로 솟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높다라고 하는데, 그 숭야를 또 찾아보면은 왜 고야 그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응? 그 외래 높을 외자 불쑥불쑥 쏟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야라는 것은 불쑥불쑥 쏟았다 그런 뜻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취야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8월 서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장서자죠. 8월에 기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기장이 익었다, 익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 그 다음에 가이 주주했습니다. 이거 둘 다 술이라는 뜻인데, 이건 농익은 술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이거 술 주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술,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양이 고문에서 수루의 형태이다. 이게 그 고문에서 수를 유의 형태이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범 유지 속해 종유, 그러니까 이 유에 속하는 글자는 모두 그 유부를 따른다. 우리가 한문에서 앞에 한문을 찾아볼 때 부수라는 게 있죠. 그 부수를 유부수에 따른다 그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유자입니다. 고문 유자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쓰인다. 그러고 여기에 종묘 그랬는데, 이게 묘가 맞는지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이거 혹시 그 한전에서 이거를 그 정리를 할 때,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유가 아닌가, 정유, 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묘, 이게 오타인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뒤로도 말이 됩니다. 그 묘의 춘문이고, 묘할 때 묘는 봄의 문이다 해서 만물이 이미 다 나왔다. 만물 이출 그랬죠. 유의 추문이다. 유의 추문이다. 그래 이거 유가 맞겠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잠깐만요. 이거 앞에 묘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묘자로 한번 가봅시다. 네. 자, 묘에서 이 묘의 고문 중에서 그런 글씨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유가 묘가 아니라 유로 봐야 확실한 것 같아요.
유이 추문이다. 유는 가을의 문이다. 그래서 만물이 이미 들어와 있다. 이미 이입 그랬습니다. 이입 그랬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했냐면 일폐지상이다. 자, 여기에서 제일 위에 일이 있죠. 한일자, 유자 중에서 제일 위에 일이 있죠. 한일. 이것이 폐지상이다. 막아버린 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구절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반절법의 발음법이라고 그랬죠. 여 하면은 이응이 앞에 나오고 구 할 때는 우 그러죠. 그래서 이게 우가 여기에 따르면 유가 아니라 우로 발음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자 이게 시절에 대해서 나타냈잖아요. 시절. 그래서 유는 가을을 나타냈고 가을 중에서도 어떤 단계? 만물이 이미 들어와 가지고 다 성숙이 된 단계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간을 할 때도 경신할 때 신은 이미 알곡이 된 상태. 그러고 사람이나 동물로 치자면은 다 이루어진 상태, 태아가 된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에도 열매가 완전히 성숙이 된 상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유의 뜻이라는 게 거죠. 그 치야 그랬으면 아까 이 치야라는 것은 지금부터 단옥자 선생이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아까 치야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고야라고 했습니다. 고는 숭이야가 했고 숭은 외고야 그렇게 또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을 한번 봅시다. 이걸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은 치야 하는 것을 여기 앞에서는 안 나왔구나. 이 뒤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취라는 게 나아가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그러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 그러면 율서에서 말한 것은 유라 하면은 만물이 나이가 든 것이다. 이 노라는 것을 찾아보면은 70세, 60세, 70세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70세인가? 그러고 그래서 오래돼서 성숙된다. 만물이 오래돼서 성숙된다 하는 그 뜻, 우리가 지금 늙었다 하는 뜻이 아니고 성숙됐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율력지에서 이르기를 유숙 유에서 남아가지고 숙 익었다, 숙성됐다. 또는 유에서 누가 남아 있겠는가? 그렇게 이게 남을 유자, 남아 있을 유자가 되죠. 그 누가 남아 있겠는가? 그렇게도 이걸 의문사로 봐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누가 남아 있겠는가? 그렇게보다도 이게 밑에 그 점 4개 찍어가지고 익을 숙자, 익을 숙자로 그 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그 숙자는 우리가 불을 떼서 익히는 게 아니고 성숙된 농익은 그런 숙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천문훈에서 이르기를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유자 하는 것을 포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포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배부를 포자 그렇죠? 이미 배가 불러가지고 충실해졌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성명에서 얘기하기를 유는 수다 그랬습니다. 뛰어나다. 수라 하는 것은 만물이 물이 모두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집안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밖에서 좀 시끄러워가지고 문을 닫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수자 여기까지 다 했죠. 다음에 뭐라고 했냐? 8월 서성 과이 주주 이렇게 돼가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자 8월이다 하는 것은 자 알겠죠? 유면은 중축이 때문에 8월이 되죠. 8월에 기장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성이 기장이 익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가히 그래서 술을 담글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차 이것은 일물 한 가지 물건을 들어서 뭘 들었냐? 자, 기장을 들어서 취를 설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장이라고 하는 거, 이 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서 이 동 그랬습니다. 기장이라고 하는 게 대서가 되어서 대서에 이르러서 동이다. 그러면은 이게 늪벼라는 얘기거든요. 올벼, 늪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대서가 되어서 대서는 언제입니까? 그 하지 무렵 있잖아요. 응? 이게 하지가 지나고 그러니까 소서하고 입춘 사이가 대서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은 아직 그 유는 아니죠. 이 8월은 아니죠. 그렇죠? 8월은 아닌데 이때 대서 기장이 대서가 되어서 이 동 그러면은 늦은 벼가 되었다. 그러면 이게 저는 이게 어떻게밖에 안 받아들이냐 그러면은 이 기장이라는 것은 이때 파종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장서는 이 기장이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란 그 조처럼 생긴 그 기장이잖아요. 근데 그 기장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늪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에, 그래서 이 동이라는 얘기로서 기장은 원래 늪별을 얘기를 하고, 이것은 8월이 되어서야 성숙이 된다. 이것은 화지 8월 이숙야. 마치 벼가 8월이 되어서 익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 그렇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불원 화자, 이 벼화를 얘기하지 않은 것은 위, 주, 술은 다 흔히 용, 서야, 술 담글 때는 쌀을 쓰는 게 아니라 이 기장을 흔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라고는 삼중주야 이렇게 해놨습니다. 농익다, 세 번 익혔다, 세 번 거듭 익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세 번 거듭 익혔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술을 진하게, 충분히 숙성을 익힌 술이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요즘도 술은 오래된 것일수록 좋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도 그 술이 오래되면은 이거 식초로 변해버리는데, 식초로 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근데 어떤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필언, 반드시 주라고 말한 것은 고주 가용 유위지. 옛날 술은 유를 쓸 수 있어서 된 것이다. 그 술은 그러니까 유는 이것은 발효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요즘 말로 하면은 발효할 수 있어서 된 것이다. 그러므로 고 기의 동알치라고 하였다.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 이 치라는 것을 다음에 좀 더 봅시다. 범, 종, 주지자, 종을 따르는 글자, 이 주를 따르는 글자, 그러니까 주부에서 찾는 글자. 이 주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있었던 걸로 보이죠. 마땅히 별 구분해야 된다. 주부로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자, 여기에서는 유부로 구분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는 주부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 주하고 유는 마땅히 그 다른 글자로 봐야 된다. 그래서 해석하여 말하기를 종유성이라. 그래서 허합지 소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게 말하기를 주를 따른다는 것은 성을 같이 따르는 거다. 주와 성을 같이 따르는 건다. 이 성은 깨어날 성자가 되지 않는, 술을
취해서 다시 깨어나는 그 수를 얘기한다. 그래서 허지합소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월 서성 가히 주주한 것은 이 8월에 이 기장이 익었다. 그래서 술을 담글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뭐라 되냐 그러면은 자 고문 상 고문 유지형이야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고문 유는 이유를 얘기를 한다. 이것도 유자라고 그랬죠. 고문의 유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방불유자 곁에 불 이것은 부정을 하는 얘기죠. 유자를 부정을 하는 형은 제 유전 전자 소전 대전 설명드렸죠. 그 전자를 만든 것이다. 그런 차여제 이것이 죄를 도와서 따른다고 하는 것은 종이죠. 고문 제지형이다. 옛날 그 문자에서 이 제의 형을 따르는 것이다. 아마 이게 다른 어떤 자주 쓰는 그 구문에서 제지형이라고 하는 그런 글씨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미는 종 고문 민지형이다. 이 미는 고문 민지형. 여기에서는 무슨 제지형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민지형. 이 민지형이라고 하는 것도 자주 쓰인 말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혁은 고문 혁지형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예다. 그래서 이 고문 유지형이라고 한 게 그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전자의 제자를 따랐는데 그 고문에서 제지형이나 민지형이나 혁지형과 같이 그런 예로 따라서 이루어진 글자다. 그래서 주백기내 위 불가해의 그 주백 기내에서 이르기를 불가해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문 주지형이야 했는데 이것은 그런 예는 있지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은 이게 유의 고문이라고 그랬죠. 고문 유가 종묘라. 근데 이건 묘가 아니고 유가 맞다. 그렇죠? 이게 유니까. 그리고 종유 유를 따라서 일이 폐지. 그러니까 묘에서 일이 폐할
어? 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묘의 춘문 만물이 출, 유의 춤은 만물이 입, 일 패문상이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일패문상이다. 일이 폐지한 것이다. 일이 막은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묘, 고문유, 종, 묘 그랬는데 유, 고문유, 종묘 그랬는데 이게 종유가 맞겠죠. 그래서 묘의 춘문 만물이 출, 유의 춤은 만물이 입, 일 패문상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 유라는 것은 계절이나 순환, 음양의 순환, 계절의 순환으로 봤을 때 이 말이다. 유이춤은 만물이 입, 일패지상이야. 이걸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석은 제가 앞서도 했죠.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관자유관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춘삼 묘동사, 추삼 묘동사. 근데 이것은 묘가 아니라 유동사로 하는 게 맞다. 응? 이것도 역시 이것도 오자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유가 맞다고 보는데 유 동사다. 유와 같은 일이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해시사기 운에는 해시사기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춘당착 여기 삼묘 이건 묘자죠. 이건 묘자고 추당착 삼유 이건 유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취서 허이설이다. 그래서 취 서의 그 글을 따라서 거기에서 치에서 설명을 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도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결코 쉽지 않겠다 하는 것은 제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만은 그렇지만은 하나 강조할 것은 뭐냐 이 유라는 것은 세월의 흐름에 있어서 유이춘 만물 이입 일패지상이야.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유는 가을의 문이고 만물이 이미 들어와 있다. 해서 이게 전 시간에 따르자면은 신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만물의 각각이 다른 모양으로 그 신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 이루었으니까 이것을 잘 보관하려면은 폐문을 해야 된다. 일이 폐문을 해야 된다. 그런 계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제가 봐도 어려운 강의가 됐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한번 들어주실 거라 믿고 한번 이렇게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막혔던 것이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